정말 어디서도 이렇게 듣지 못하는 신선한 강연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직접 그 경험한 날 PD, 날 지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 들으니까 감동이 새로운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사실은 그 고 PD를 알게 된 건 북포럼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분 굉장히 바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진짜 거의 막 매달리다시피 해서 한 번은 꼭 와주십사 하고 막 찔러가지고. 물론 외관 생활도 되게 바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옛날 8년 전에는 그때는 되게 그냥 시간도 바빴고 마음도 바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바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어디서든지 뭔가 누가고 네트워크는 항상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일이란 게 아주 고된 일이 아니라 뭔가 즐겁게 창작도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거죠. 일이 작품이 될 수 있고 작품이 일이 된다면 그러니까 물론 하는 거는 바빠졌지만 마음은 바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예. 야, 정말 이게 최고 아닙니까? 예, 항상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가 근데 우리 와이프는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오늘도 제가 고 PD를요 모시고 왔는데 차 속에서도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일을 하시는지. 워커홀릭 아니셨습니까 혹시? 워커홀릭이죠. 근데 어떤 예. 계기로 그렇게 막 8년 전에 뭐 고뇌를 통해서 그 앞날을 읽었다고 하는데 예. 그때 좀 심정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12년 전에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땐 그러니까 너무 일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에 소셜에 이렇게 연결되는 세상을 보고서 저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이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쉽게 공유되고 그런 서비스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작했는데 아무도 믿질 않는 거죠.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뭐 페이스북, 카톡도 있으니까 연결 네트워크란 말 하면 여러분들도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10년 전에 이런 말 하면 진짜 미친놈 취급받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몇 년간 그냥 1인 격가도 아니고 직원 두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을 그래 보니까 그게 그 적자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게 그러니까 적자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의 정체성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연결된 사람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냥 옛날처럼 그냥 회사만 있고 이렇게 이런 체계로만 계속 가는 건데 세상은 나 혼자 이렇게 믿고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한 게 그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엄청나게 막 하면서 뭐 그때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그래서 그때 2달간 남산을 혼자서 막 그 거의 묵상하듯이 그냥 걸으면서 깨달은 게 그래도 온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연결된 세상은 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존하고 일단 올 때까지 버티자. 버티면서 대신 이제 내 본질을 유지하자. 그래서 본질이란 게 북포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공유되고 모르는 사람에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북포럼이라는 것을 하면서 수요일 날 저녁마다 그걸 하면서 본질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일단 생존해 나가는 걸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거죠. 예. 여러분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날 PD를 만났으면 질문이 또 떠오를 만도 한데 질문 있으신 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알아보거나 online 사이트 걱정이 많으시죠. 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네. 근데 음란 사이트는 우리도 뭐 중학교 때 봤잖아요, 많이. 뭐 그러니까 그 뭐 이미 책도 보고. 예. 저는 그때 중학교 때 뭐 독자 수기까지 영어 공부 그걸로 했어요. 독자 수기 보면서 영어. 괜찮은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다 이게 자기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정화 똑같죠. 이거 생각해보세요. 농경 시대 때 그때 산업 사회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야 너 도시 가지 마. 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냥 우리처럼 그냥 맨날 농사만 지어 여기서만 살아. 저 도시는 위험한 데야. 그런 부모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됐을까 부모들이 그러면 그때 아이가 막 그때 그때 뭐 어떤 그런 뭐 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막 그러면 하게 말렸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일단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나는 많이 알고 있고 어른이고 너는 아이니까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연말에 우리나라 유명한 벤처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벤처 기업 투자할 때 그 기업가가 40살 이하여야지 투자를 하지 40살이 넘으면 절대 투자 안 한대요.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40대 이상은 왜 투자 안 하십니까? 하니까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하고 10대나 20대들하고 이거를 자꾸 수직적으로 하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 급변 시대 때 20대와 10대 이런 데 창의적인 것을 막 수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려면 저는 그게 사업에 성공하려면 다양한 연령대하고 뭔가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들도 이렇게 10대면 10대들만 놀아서 안 되고요. 얘들도 40대, 50대, 30대하고 얘들도 소통하는 그거를 얘들도 훈련해야 쌓아야 돼. 왜? 막 이 꼬마 아이가 만약에 이게 디자인을 좋아해. 그럼 디자인 분야에 30대, 40대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얘가 그 분야에 미리 얘기를 나누면 얘 얼마나 더 관점이 좋아지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연령대라는 게 이젠 그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그 어린애도 어른 이런 일단 그거부터 그런 마인드부터 해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은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게 하면 저는 아이들 일단 그걸 억지로 막는 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이거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쾌재를 부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겁나긴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교육이라는 게 좀 이 60대의 평생 뭐라 그랬지 아까 이 수명 평균 수명이 60일 때 만들어진 어떤 그 학습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게 아닌 뭔가 100세에 맞는 평생 학습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전 책을 하다 보니까 책이라는 것에 생각을 해봤어요. 책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책은 왜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밖에 없었잖아요. 책을 통해야지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내가 좋은 경치를 보고 그 느낌을 쓴다든지 아니면 좋은 정보가 있다든지 뭔가 했을 때 책으로 안 쓰면 남한테 공유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우리는 요즘 밥 먹을 때마다 스마트폰 찍잖아요. 주기도문 외우듯이 찍고 올리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근데 저는 요즘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찍는 그 순간 그 사진도 책이라고. 요즘은 모든 게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우리가 생활 속에 이미 책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짧은 남의 카톡의 사진과 글을 좀 보는 그것도 책인 거예요. 그죠? 옛날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데서 그걸 음식을 먹거나 경치를 봤을 때 그걸 책으로 쓰지 않으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책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교육이나 우리가 학습을 너무 그 어떤 그 60세 아까 그 옛날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예, 모든 것들부터. 맞아요. 일단 그 편견을 일단 깨세요. 예. 아니, 게다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유튜브로 북포럼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의 이 막강한 세력을 정말 방송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무서울 정도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진화할 것 같습니까? 여기 일단 경기방송 사장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어차피 여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각자의 자기의 전문성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제가 만든 회사, 나름 안정적이지만 제가 소유한 이 회사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도. 거기가 나를 평생 보장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 자신의 전문성이 나를 계속 지켜준단 말이에요. 특히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하면요. 결국은 나중에는 저도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요새 또 그 영어 자막이 또 다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유튜브가 저는 이제 방송국을 다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런 PD 뭐 촬영하신 분 그러면 손 빠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거기다 올리면 지금 방송국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서 또 속된 말로 삥 뜯는 거거든요. 자, 삥 뜯는 게 많은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각만큼 다 받으니까 즉 그런 세상이 이제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예. 그게 물론 이 국내 뭐 로컬의 그런 것 때문에 잘 쉽게 바로는 안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그 흐름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건 못 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직거래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는 중간에 거강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직거래예요. 공급자, 수요자와 직거래. 우리 옥션 왜 다 하잖아요. 지금 직거래 많이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미디어도 결국은 그거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들, 작가가 뭐 이런 사람들과 만들면은 직거래 된 거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맞아. 국내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우려고. 예,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떤 그 이윤 추구를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100만 원씩을 땅에 뿌리면서 다녔던 그 배짱은 어떤 신념에서 나온 겁니까? 궁금해요. 그거는 저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 가지신 분들이 왜 그 뭔가 계속 믿음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이념을 아는 분, 이념을 추구하는 분들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전 그런 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래 세상이 연결된다는 거. 이게 네트워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이 저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고 저한테 이념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 사업으로서만 했으면 제가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하면서 하니까 제가 견뎠던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20세기에는 그냥 이 물질적인 돈을 생각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는요 이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친밀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 자본이란 건 뭐냐면 사람은 냉정합니다. 이 사람이 내 생존에 유리한 이런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판별해요. 알게 모르게. 그런 데서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그 자본이 쌓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원가가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왜 하지 말라 저도 후배한테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너무나 위험성이 너무 커. 처음 초기할 때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좀 안 되면 그냥 몇 억 금방 깨지니까. 근데 그 사업을 하는데 원가가 안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빵집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어, 뭔가를. 사람만 좀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면 시간만 깨지는 거야. 어차피 시간은 깨지게 돼 있잖아요. 뭘 하든 거야. 그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죠. 예. 예, 질문. 예. 강의가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굉장히 성각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한 몇 개월 전에 그 잡스가 일하던 그 애플사에 그 새로운 CEO가 왔더라고요. 네. 그분을 서울대에서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연을 봤는데 그분께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했던 내용이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지금 굉장히 고학력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명문, 지금 서울대 나오셨지만 서울대 공화국이잖아요. 서울대 나오면 뭐 사실 기업체에서 두말 않고 뽑아요. 근데 제가 그걸 그 강연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애플사 그 리더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는 많이 해야지 여러분이 유능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사에서 끝내면 안 되고 석사 받고 박사 받고 다 해라.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학습지 시장이 아직도 잘 되고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두웠어요, 마음이. 근데 참고로 이제 제 아들 둘은 굉장히 그 자유롭게 키워가지고 지금 공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쭉 크고 있는데 저는 그 미래도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냥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쭉 해왔던 거지만 그 성각자의 입장에서 보실 때 정말 교육이 그 애플사의 리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학 졸업하고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제가 친한 분한테는 앞으로 이제 그 학교라는 개념이 붕괴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망언인지. 예. 잡스가 있던 그 회사의 리더가 한 말이
정말 맞는 건지 네, 듣고 싶어요. 예. 지금 애플의 지금 CEO는 이제 팀 쿡이라고, 그분은 이제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열심히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공부해야 되고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자유로운 영혼도 좋지만 거기서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요.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사는 습관을 있어야 돼, 그게. 그게 없이 자유롭기만 하면 저는 그건 오히려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뭐 박사, 석사, 그게 치열한 거냐? 아니에요. 제 친구들 지금 교수하는 친구 많거든요? 동태 눈깔 많아요. 왜? 환경이 안락하거든요. 안락하니까 사람은 동태 눈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옛날같이 60세 죽으면 안 위험해요. 그것이 스마트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것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학사다, 석사다,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 치열하게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배움이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온 것도 내공이 각자 내일까지 뭘 해야 되고, 다음 주까지 경쟁사랑 경쟁해야 되고,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내공이 있은 거지,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내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활에서 우리가 뭔가 항상 그 치열함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학습이, 그 배움이 진짜 그 경쟁력이라는 거죠.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영화를 만들 때 감독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다양하죠. 네트워크는 다양해요. 그러니까 항상 치열하게 리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만 살아남냐? 아닌 거예요. 그냥 옆에서 어떤 다른 것을 또 잘 해주고, 응원 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항상 요새 창조경제 창의성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크리에이티브냐? 안 그렇거든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다 있어도 잘 안 돼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몇 명, 또 실제로 그걸 또 잘 또 이렇게 홍보 잘하는 사람, 잘 퍼나르고 하는 것도 큰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원해주는 것도 큰 거고요. 근데 응원을 해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런 이제 뭔가 그런 전문가들이 있을 때 네트워크에서 뭔가 이 사람들 표현을 하고 해야지만 그 판에 낄 수가 있는 거지, 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비유를 하자면 산업시대 때, 산업시대 때 계속 산골에만 살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성격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이런 네트워크에 거기서 하는 것을 일단 해봐야 되는, 그리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인가요? 예. 학생이 또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꿈나무가 왔어요. 우리 경기 방송에. 몇 학년?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아우, 씩씩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제가 사실 공부를 싫어하는데 꼭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 그렇게 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놀기만 하면은 못 하나요? 근데 좋아하는 게 없어? 학생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거? 장난감이나 그런 거, 스마트폰 그런 거요.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지. 그러니까 고민 되겠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런 고민할 나이는 아니고 좋아하는 거를 막 해보고, 그 대신 아까 말했잖아. 글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장난감으로 뭘 하든 막 놀더라도 축구라도 뭘 하더라도 글로 자꾸 공개적으로, 아까 미국에서 글로 자꾸 표현을 해봐야 돼. 근데 네가 글로 표현하려면 공부가 아니라, 공부는 필요 없어 지금. 책. 짧은 글을 자꾸 읽어야 돼. 글을 읽어야지 글을 또 쓰게 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네가 좋아하는 분야에, 네가 예를 들면 장난감을 좋아하면 같은 장난감을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만드는, 레고를 만드는 아저씨를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얼마나 더 재밌겠니 그러면. 그지? 장난감 만드는 아저씨까지 만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 이건요?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들만 놀지 말고 너무 어려운 막 답을 주시는 것 같아. 3학년 학생에게 하여튼 저 무슨 박사 논문을 아니 주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하고 하여튼 글을 읽고 표현을 해봐. 표현을 하고 그냥 공부 그냥 단순한 국영수를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저건 있다. 공부할 때 아까 내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잖아. 네가 놀더라도 말이야. 놀더라도 치열하게 놀아야 돼. 그거 쉽지 않다. 너 꼴찌하는 것도 어려워. 1등보다 꼴찌가 더 어려워. 꼴찌하는 게. 반에서 꼴찌 해본 적 있어? 없지? 꼴찌 힘들어. 그러니까 뭐든지 치열하게. 그러니까 방황을 하더라도 치열하게 하고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 돼. 아주 치열하게. 그러면 배우는 게 있어. 그럼 이렇게 이런 아저씨처럼 될 수 있단다? 예. 아,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날 PD님을 모시고 정말 열정적인 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예, 저도 그동안 많은 그 특강을 했지만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가슴이 정말 좋습니다. 자, 큰 박수로 우리 날 PD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